첨단 전투기의 생존 필수품 하면 기만 체계를 빼놓을 수 없죠. 현 시점 미군에서 운용 중인 모든 항공기를 마치 레이더상에서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듯이 여러 곳에 똑같이 구현해내는 그런 비밀병기가 떴습니다. 막 비행기가 여러 개 복사해서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레이더 화면에서. 미니어처 공중발사형 디코이, 기만체, ADM-160, MALD로 불리는 아주 신박한 물건의 이야기입니다. 지난 2개월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향해서 지금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죠. 이때 함께 사용되고 있는 장비가 바로 이 비행 기만기인 MALD ADM-160입니다. 이 첨단 기만 체계로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거죠. ADM-160 MALD에 대해 알아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리얼 웨폰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제발 눌러주세요. MALD는 미니어처 에어 런치드 디코이, 즉 소형 공중발사 기만기를 말합니다. 쉽게 말해 아주 작은 순항미사일인 셈인데요. 무게가 고작 115kg, 120kg 얼마 안 돼요 진짜. 그리고 기만체를 탑재했던 유인 전투기와 비슷한 어떤 반사가 레이더에 탐지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. 과거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합작으로 개발한 TALD, 택티컬 에어 런치드 디코이, 즉 ADM-141 시리즈를 1980년대부터 사용해 왔습니다. TALD는 원래 동력이 없는 글라이더식 장비였는데요. 놀라운 건 이것만 가지고도 1991년 걸프전 당시에 이라크 측 방공망을 기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던 거죠.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TALD에 소형 제트 엔진을 장착한 ITALD를 개발했고요. 비행거리 역시 TALD의 126km에서 약 280km까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. ADM-160은 바로 이 TALD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선진형 기만기죠. 첫 개발 자체는 2001년에 이루어졌습니다. 하지만 비행거리가 미 공군의 요구에 비해서 짧은 탓에 초기형인 A형은 대량 운용이 되지 못했고요. 미 공군은 비행거리와 채공 시간을 연장한 개량형의 개발에 매진했습니다. 그 결과 개량형인 ADM-160B형이 나오면서 2009년부터 미 공군에서 운용되기 시작했는데요.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버전이 바로 ADM-160B이기도 합니다. ADM-160의 능력치와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? ADM-160B의 기본 목적은 기만체계답게 적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. 즉, 적의 레이더에 전투기나 순항미사일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동체 설계도 실제 크기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더 크게 나오게 설계됐고, 또 재밌는 게 필요에 따라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출력하기 전에 미리 기만체 자체의 반사 면적을 늘리고 줄이는 세팅을 해가지고 작게는 스텔스 전폭기부터 크게는 B-52 폭격기까지 다양한 비행체인 척하게 해서 적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ADM-160B는 항공작전을 수행할 때 전폭기나 순항미사일 등과 섞어가지고 이 수많은 비행체 중 어떤 게 진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. 왜냐면 이제 레이더상에도 이게 기만체인지 전투기인지 순항미사일인지 알 수가 없게 미리 셋업을 하고 쏘잖아요. 당연히 요격의 혼선을 초래하고요. 지대공 미사일 등 적 방공망의 대공 무기를 소진시키고 위치 노출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. 이에 따라 이제 레이더망 파괴 미사일은 함 등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, 실제로 현재 러시아 측에서 스톰 섀도우 같은 걸 다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이 MALD를 요격한 거를 격추 전 거를 일단 무조건 집어넣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ADM-160B의 비행거리는 무려 900km가 넘고요. GPS와 관성항법을 이용해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비행이 가능한데요. 이게 그냥 간단히 나는 게 아니에요. 최소 100곳, 많게는 256곳 정도의 방향 전환 지점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. 즉, 이러니 상대가 야, 얘는 이쪽으로 가겠구나 하고 예측을 못해요. 또 원하는 지점에 상공에서 맴돌 수도 있는데 최대 1시간까지 채공이 가능합니다. 이러면은 설령 이건 가짜구나 알아도 요격을 못하는 게 요격을 하는 순간 내 위치가 드러나니까요. 아주 골치 아픕니다. 미국의 ADM-160 운용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? 미 공군은 현재 ADM-160B형을 운용하고 있지만 그거를 개량형인 ADM-160C, MALD J형으로 점점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.
2021년부터는 C형만 구입하고 있죠. 한마디로 원래 도태될 예정인데 이미 1,500기 이상이 미 공군에 납품이 된 상황입니다. 즉 상당수의 기존 B형이 우크라이나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C형 같은 경우 뭐가 다르냐? 안에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적을 속이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적 레이더를 교란해버리는 능력까지 보유했습니다.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? 적 방공망의 위협이 있어도 최대한 적 레이더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 공군이 C형의 도입을 늘릴 경우 적 방공망에 대한 굉장히 높은 교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. 기존에는 아무래도 유인 기체에서 레이더 교란을 하기 때문에 적 방공망의 위협을 우려해서 너무 가까이 접근 못했잖아요. 이거는 격추? 뭐 하라면 하지. 그러고 그냥 코앞까지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교란 효율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. ADM-160이 뛰어난 수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방공망도 뚫을 수 있을까요? 북한의 방공망이라는 게 사실 밀도가 높은 거지 기술적으로 최첨단은 아니거든요. 당연한 얘기지만 러시아보다 북한의 방공망이 기술적으로는 떨어지죠. 근데 지금 그 러시아 방공망이 MALD를 감당을 100%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과연 북한이 MALD를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이 이렇게 막을 수 있냐? 당연히 아닙니다. 뚫을 수 있다고 봐야 되죠. 다만 뭐 밀도가 워낙 높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효과가 기대된다. 이건 확실합니다. 미래 전망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무인 기만기를 우리도 확충하고 필요하면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. 의지와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무기를 만들지 못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